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부터 증권과 종목별 날씨 전반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출근길 많이 추우셨죠?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던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 날씨가 초겨울로 급변했습니다. 찬 기운이 가득한 바깥 날씨와 달리 오늘 우리 시장에는 따스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삼성전자에는 따스함을 넘어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주가 순자산 비율 1배를 하회한 것은 올해를 포함하면 총 5번인데요. 그동안 급락했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15년과 2017년 이후 역대 3번주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규모는 총 10조 원으로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서 1년간 단기적으로 좀 매입을 하고 올해 말까지 3조 원 상당의 주식을 소각 공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에는 규모만큼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인 삼성전자의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쭉 맑은 하늘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HBM4 주도권 확보를 통한 시장의 조기 진입 역시나 이루어져야겠고요. 세 번째로 범용 메모리 재고의 뚜렷한 감속세 역시나 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내 이뤄질 사장단 인사와 조직 개편 역시나 또 다른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5월 HLB의 리보세라닙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코스피 이전 상장도 연기할 정도로 태풍이 몰아쳤는데요. FDA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HLB가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글로벌 3상 임상병원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완할 사항 없음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임상병원 실사라는 건 신약 승인 과정에서 임상병원과 CRO를 방문해서 데이터 신뢰도와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요. 크게는 공식적인 조치, 자발적인 조치 권고, 추가 조치 불필요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받은 등급은 이 마지막 저희가 추가 조치 불필요 등급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남은 관문은 CMC 실사인데요. 회사에서는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잠시 지연됐던 이 상업화 준비 그리고 추가 파이프라인 확장 등도 계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맑은 날씨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HLB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과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맑은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파마 리서치를 두고 깔끔한 실적,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라며 매수 의견을 바이로 유지, 목표 주가는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리쥬란을 등에 업은 파마리서치는 지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올 3분기 의료기기 관련한 매출을 통해서 파마리서치의 제품력과 브랜드력에 대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고요.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실적 상향 가능성도 확인했다며 앞으로의 전망 맑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지난 한 주간 기관 순매도 1위 종목이 실리콘투였습니다.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터라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실리콘투에 대해 투자자들이 걱정한 재고는 다음 분기의 매출을 추정하는 지표로 이용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고요. 향후 미국의 부진을 상쇄할 수 있는 라이징 국가가 부각되면서 실리콘투의 비바람이 거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요. 국내 라면 기업 빅3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도 맑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 유럽항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최근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다라고 분석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75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온 오전장을 좀 복귀해보고 남아있는 오후장을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이데일리 파트너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지지라인 좀 제시를 해주시면서 반등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10조 원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 반등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상황 등 현 국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삼성전자의 반등을 이끌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의 상승이 어떤 추세 반전이기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누구나가 느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5만 원이 살짝 이탈됐던 자리에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약 15% 가까이 급등해 준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은 한숨은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5위죠. HLB 그룹 관련주들이 간암과 관련된 이런 신약 공장에서의 뭐 어떤 테스트 이런 과정이 잘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떤 반등을 이끄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반등 분위기 속에서요. 또 워낙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은 두들겨 맞았던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이런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오늘은 트럼프 그리고 또 머스크 수혜 섹터 중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그리고 또 가장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주들도 반등을 주고 있지만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전장까지만 해도 1조 원 가까이 선물에서 순매수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외국인들이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시간 현재는 7천억대로 선물 순매수 규모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고 1,000억을 넘었던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수도 결국은 200억대로 감소되고 있는 거. 역시 지금의 어떤 분위기들이 급반전시키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과 함께 오전장 분위기 간략하게 점검해봤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저희 남아있는 오후장은 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삼성전자의 위치를 한번 보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11월 8일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내내 이러한 대량 거래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세 그리고 바로 옵션 만기일 날은 5만 원 이상을 잘 버티다가 막판 종가 단일가에 49,900원을 만들어 놓고 다음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5만 300원을 저점으로 찍고 시가가 저가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라도 장중 내내 순매수를 보이는 이런 모습 장 마감 이후에
결국은 자사주 매입 10조 그리고 3조 가량은 소각하겠다는 이런 얘기. 그리고 오늘 6.5%의 갭 상승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천하의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틀 동안에 15% 가까이, 그리고 또 오늘 아침부터 6% 넘는 개장의 시초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때마다 저항대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의 어떤 지지력이 밀리더라도 어디서 잘 형성이 돼주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지금 30분 봉으로 여러분들이 쪼개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55,000원이 올라오고 있는 30분 봉에서의 20선, 그리고 돌아서 주고 있는 60선이 지금 52,000원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삼성전자가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이 55,000원을 1차 그리고 2차 52,000원이 지지가 돼준다면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보다는 섹터별 종목별로 순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 반도체 관련한 칩스법이라든가 2차 전지 IRA 법안과 관련된 뭐 폐지 또는 뭐 축소 이런 노이즈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뭐 내가 손실이 크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소위 물타기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오늘의 이런 어떤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섹터라든가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최소한도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한 이런 섹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10개 섹터 그리고 바로 50개 종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밴드에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바로 이 트럼프 2.0과 머스크 수혜 섹터 및 주요 종목군 10개 섹터 50개 기업이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요. 섹터들이 골고루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거나 또는 숨고르기 했던 종목들, 조선업종 쪽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하나오션이 급등을 했죠. 오늘은 H현대중공업,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는 지난주에 내내 조정을 보였던 섹터들입니다. 현대오토에버라든가 피런티어라든가 스마트레이더, 라이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난주에는 이스트소프트가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그리고 로봇 쪽에서 지난 시간에도 추천해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엔젤 로보틱스, 또 우주항공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하나시스템이라든가 AP위성이 조정을 보인 반면에 오늘은 중소형단에서 루미르라든가 파이버프로 이러한 종목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세팅해드린 게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 날 밴드에 여러분들 올려드린 그 종목이 그대로입니다. 이런 추이들을 보면서 제가 또 어떠한 종목들 편출입을 해드릴 테니까 밴드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이 내용들을 그대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요. 2차 전지 단기적인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파트너님께서 이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 섹터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관련 종목들 잘 선별을 해서 공략할 시점이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방산조선, 우주항공, 전력설비 그리고 자율주행 쪽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저희 남아있는 이제 한 2시간 남짓 오후장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조선업종 쪽에서 조금은 아쉬워요. 시간이 만약에 빨랐다면 HD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파스에서 우리가 또 기회를 잡으면 되고, 오늘은 기자재 쪽에서 현대힘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힘스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선박블록, 배관, 이 조선 기자재 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HD 현대그룹에 관련된 모든 조선 기자재 쪽과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한 이 주요 매출처들의 고부가 제품 수주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더욱더 극대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 미국과의 조선업
초법과 관련된 부분, 뭐 함정 또는 뭐 잠수함, 또 무엇보다도 선박 정비 설비 이런 운영과 관련된 MRO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MRO 시장과 관련돼서는요,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MRO 시장의 전체 어떤 시장의 캐파 규모가 이 세계 함정 MRO 시장이 약 한 2020년에 80조 정도에서 2030년에 100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미국의 MRO 시장 규모가 5분의 1 정도, 20조 원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조선 업종들이 이쪽에 진출을 하면 할수록 소위 대만의 TSMC처럼 조선의 TSMC 쪽에 새로운 또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수의 주가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날 바로 지난 11월 7일이었죠. 아침에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의 대화 속에서 조선을 꼭 집어서 얘기해 줬을 때 바로 상한가에 들어간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날 17,7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지금 한 5일가량 이렇게 가격 기간 조정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계열사들끼리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어떤 과거에 했었던 태양광 모듈 쪽과 관련된 소송 한 14억 정도 규모의 소송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현대인 측에서는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또 회사 내부에서는 원만하게 소송을 협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프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요 14,500원부터 14,000원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매수의 존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견이 좀 좁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요, 사실은 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드릴 수도 있지만 직전의 고점대가 위치해 있는 자리 1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12,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현대힘스의 상승의 흐름들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 계속해서 조선 쪽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기자재 쪽 현대힘스 종목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공략 가능하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서동구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섹터와 업종들 그리고 종목까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스태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태그는 박정식 이데일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오늘 힘찬 인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시장이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이슈가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자동차 섹터도 오늘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좀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좀 넓어진 그런 시장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슈를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빠르게 조금 이제 강하게 부각을 받는 섹터를 한번 선점을 해 보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섹터들도 많이 좀 부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오늘 좀 부각을 받는 종목들 중에 일부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시장 안에서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테마에 좀 집중을 해보셨을까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한 섹터씩 한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이고요. 블룸버그 통신의 현지 시간 1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과 종목들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소형 자폭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살상용 자율비행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소형 자폭 드론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는요. STO입니다.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고 증권사들도 관련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이 STO 시장이 곧 문을 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봐야 될지 파트너님과 저희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입니다. 오늘도 좀 강세 띄는 종목들 많거든요, 파트너님. 네. 일단 오늘은 네. 자율주행도 있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호실적 또한 어느 정도는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동차 테마를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트럼프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교통부가 완전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이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혜택을 최우선 순위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이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역임을 하게 된 이 교통부 장관이 이 자율주행 차량을 규제하는 연방 차원의 규제 혜택을 개발할 것이고, 또 현재 이제 미국에서 도로교통 안전국의 제조업체에서 허용한, 그러니까 매년 허용한 자율주행 차량이 현재 2,50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업체 측에서 10만 대까지 좀 늘려달라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번번이 입법적 노력에 좀 실패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뭐 잘만 된다면 연간 10만 대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율주행과 같이 연관이 됐고, 또 자동차 부품주들의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이제 외형적 성장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내고 있죠.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제 중소형 회사들의 부품 실적도 좀 같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오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함께 엮인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이제 운전자와 차량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이제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개발을 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현재 현대차에서 이 미국 투자회사 이 모셔널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해내고 있는데, 이 모셔널이 만들고 있는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 이 모트렉스의 인포테인먼트나 모니터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올해 2분기 누적으로 벌써 영업이익을 한 대략 251억 정도 달성을 했어요. 자, 이런 기조로 가게 된다면 전년도 영업이익까지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주봉상 20선에 주가가 지금 딱 갖다 이제 붙여놓고 살짝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봉 20선을 돌파하는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11,1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상승력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저항으로 11,600원이 저항점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주봉 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12,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트렉스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11,100원 손절 라인 잡고 12,7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율주행도 좋지만 자동차 테마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고, 또 자율주행 안에서는 모트렉스 현 시점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입니다. 뭐 국내외에서 이제 소형 자폭 드론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려오는데요. 파트너님, 드론 관련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 또는 코콤이나 이제 이런 네. 종목들이 좀 오전장에 좀 강세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론 관련 섹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여러 가지 이제 장비나 인적 물량을 이 드론으로 소형 작폭 드론을 투입해서 어찌어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 전력 중에 하나가 드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이제 살상용 자율 비행 드론 무기 생산을 이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도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 기업 이제 비리도 현재 이달부터 수천 대의 자율주행 드론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 과격해지면 과격해질수록 드론 관련 종목들이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으로는 오늘 이제 한컴 위드인데요. 오늘 일정 부분 며칠 전에 상승력이 나왔다가 살짝 눌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한컴 위드를 이제 우리가 노리는 이유가 일단은 뭐 시세가 오늘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 그러니까 기술적 매수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 계열사인 한컴 인스페이스가 이 자체 개발 정찰용 드론을 이미 이제 출시한 전력이 있고, 또 이 드론 양산화 체계도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드론이 활성화된다면 아무래도 수혜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한컴 인스페이스가 내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세종 2호, 3호 이제 소형 인공위성을 또 추가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 항공 테마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엮여 있는 한컴 위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2,730원 정도 부근까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음봉 한 개가 더 생기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차 반등한다면 단기적인 저항으로 3,240원 정도 자리를 노려보시는데 생각과 다르게 조금 강하게 나온다면 3,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드론 쪽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테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한컴 위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입니다. STO이고요. 여러 기대감을 좀 안고 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STO 시장입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STO가 이제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네. 같습니다. 지난달 25일 여당에서 이 토큰 증권 제도화 법안을 대표적으로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인가된 조각 투자 상품이 부동산, 그리고 음원 저작권, 부동산 대출 채권, 항공기 엔진 등이 현재 인가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인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추가적인 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현재 이제 조각 투자사가 이 투자 계약 증권 발행을 통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현재 이 투자 계약 증권 발행을 통해서 영위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미술품하고 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우가 시세가 이제 많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변동이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인기몰이를 해서 뭐 청약이 한 200% 정도까지 몰린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STO 관련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 트럼프 당선인도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측면도 있고, 또 재선에 성공하면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권형 토큰 쪽도 일정 부분 좀 수혜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으로 이제 유진투자증권, 증권회사를 한번 선점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뭐 STO뿐만 아니라 최근에 특히 이제 오늘 증시가 좀 일정 부분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형 증권사보다 중소형 증권사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도 3분기가 호실적으로 발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또 주가의 낙폭도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낙폭 과대주, 그리고 호실적, 그리고 STO,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의 급등으로 인한 증시 상승의 수혜, 이런 것들을 자방면으로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항공금융 기반의 STO 컨소시엄에 이미 이제 참여를 한 전력이 있고요. 지난 2023년 6월부터 통근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에 착수를 해서 실제 구현 테스트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1월에 다버스와 매출채권 토큰증권 기반의 이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전력이 있고, 또 지난 3월에는 이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이 STO 플랫폼 구축에 완벽하게 이제 완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증권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이전 주가까지 잘 밀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3,000원 정도 수준에서 한 2,8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바닥권 분할 매수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3,540원, 5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한 10% 이상 정도는 단기적인 반등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테마 STO 안에서는 유진투자증권 꼽아주셨습니다. 이데일리 박정식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다림입니다. 오늘 SK증권에서 우리 시장 관련 용기를 낼 시점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용기를 낼 시점이다. 결국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조정 국면이 접어들 것이고 삼성전자도 바닥을 잘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코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잔재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중국 관련된 이슈도 살펴봐야 되고요. 엔비디아부터 반도체주들 반등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낼 때에도 어떤 종목들을 언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철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 저희 1313 챌린지가 조금은 좀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도 13%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장이 워낙 크게 내리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실패를 딛고 조금 더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지 그리고 당장 오늘 장엔 어떤 종목들 수익률 확인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포트는 삼성중공업 나와 있는데
현재 수익률 5% 정도 나와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일단 두 종목 나와 있네요. 엔젤 로보틱스는 수익률이 6.81%입니다. 이 로봇계에 관련된 모멘텀 트럼프에서 받아가고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가 로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메디카 2024라는 의료기기 박람회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엔젤 로보틱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지라인 잘 다져가고 있다고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1년 차트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주가가 반토막 넘게 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는 고가가 24,350원입니다. 목표가를 24,700원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하루 만에 크게 상승을 한 셈이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까요?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LNF네요. 수익률은 3.25% 나와 있습니다. LNF 관련해서는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3.25% 나와 있고요. LNF가 아니라 필옵틱스입니다. 이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앞서 살짝 얘기를 해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번 주 21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은 이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고성능, 이제 대용량 반도체로 시선이 쏠리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종목인 것 같은데요. 피로틱스의 경우에는 목표가가 15,000원이었나요? 일단 수익률 3%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선 살짝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상 없을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현재 10%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가량의 수익률을 챙겨가게 됐는데 또 향후에는 어떤 종목들 새롭게 소개를 시켜주실지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2주차는 좀 힘차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만으로도 지금 목표 수익률 13%에 바짝 다가서 있는데요. 1313 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저희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를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보석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1313 챌린지의 지난주 금요일 날 선정해 드렸던 종목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장기 포트 종목이죠.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오늘의 흐름들 간단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여러분들께 새롭게 준비한 종목들 또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기 포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죠. 이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자, 차트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 12,200원에서 12,280원 이 저항 라인대에서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기 포트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앞으로 단기 고점을 지금 당장은 넘지 못해도 한 차례 눌림 이후에 강한 반등세에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차트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눌린다 하더라도 이 기술적인 이 부분, 자, 제가 여러분들께 기법 중에서 등대봉 기법 설명을 한번 드렸죠. 등대봉 기법 보시면은 자, 대량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게 이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락 추세를 넘겼던 이 앞서서 8월 달의 고점과 이제 9월 달의 고점, 이 하락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했던 그 지점이 바로 이 등대봉 라인대, 이 지점인데요. 이 라인대에서 11월 이제 7일이죠. 7일 날 장중 10% 이상 상승률을 기반으로 추세를 전환시켜줬습니다. 그 추세를 전환시킨 이후에 앞선 직전 고점, 9월 달에 지점 고점을 넘겼죠. 넘긴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에도 이 직전 고점을 지지 라인대로 전환시킨 이후에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같이 상승장에서 이 종목 1.68%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약세인 종목을 왜 계속해서 가지고 갈까요? 이 종목 지금 현재 시점으로만 보면 시장 대비해서 좀 빠진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시면 조정받아야 될 구간에서 전혀 조정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고가 라인대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면 이 종목 조금 단기적인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종목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은 자, 과거에 2014년도 때까지 3만 원대에
등락을 보이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11,000원대죠. 굉장히 눌림이 심화되어 있고 지금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반영을 한다면 지금 구간은 굉장히 저가 라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장기 포트 종목 한번 보고 넘어갔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엔젤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엔젤 로보틱스 1번부터 보면요. 엔젤 로보틱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25,5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중 바닥을 형성을 했죠. 이렇게 네모칸 들어설 때마다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졌고요. 오늘 장중에 6.56%라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등대봉은 2024년도 9월 12일 날 이렇게 출현했죠. 이렇게 등대봉이 나온 이후에 등대봉에 거의 시가를 다시 한번 탈환하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이어서 추가 상승 랠리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차 목표가까지 지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죠. 이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8월 달 저점과 9월 달 저점 그리고 최근 11월 들어서면서부터의 이 파동의 저점을 잇게 되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1차 상승 파동 이어서 2차 상승 파동 그리고 3차 상승 파동을 앞두고 있는 3차 상승 파동의 초입 구간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 기반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또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는 장기 포트, 단기 포트로 좀 나눠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장기 포트 안의 종목도 또 단기 포트 안의 종목도 꾸준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주차 성공률 10%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파트너님, 저희 1313 챌린지 오늘 또 두 가지 새롭게 편입할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지난주 1주차에서 단 하루 만에 목표가 12% 달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아쉽게도 1주차는 이제 목표가 달성에 실패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조금 비슷한 흐름이죠. 하루 만에 10%라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지만 남은 4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 또한 제가 정말 신중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두 번째 종목 우리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 그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서도 손꼽히는 종목이죠. 왜 가상화폐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나라고 봤을 때 자회사인 갤럭시와 메타버스가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회사인 갤럭시와 머니트리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테마주로서 부각받는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실적 또한 받쳐주고 있어요. 자, 가장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이제 PG 전자 결제 사업 부분에 꾸준한 매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은 이제 페이북 기반 간편 결제를 추가한 머니트리 카드 발급이 매출의 6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종목 앞서선 상승 모멘텀 또한 가져가면서 실적 또한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첫 영업이익이 3자릿수 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신사업으로 토큰 증권 발행 STO 부분까지 신사업으로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로서의 상승 수급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차트 분석 빼놓을 수 없겠죠?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7월부터 시작했죠.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상승 파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 흐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요. 2023년도에 대시세가 나왔고 이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 하락 추세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락 추세, 이런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 추세를 확 넘길 때에는 강력한
거래 대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2024년도 7월 달에 대량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이걸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등대봉 말씀을 드렸죠. 등대봉 출현 이후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저가를 올리며 추세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부각 받을 때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저가와 저가를 올리고 고가와 고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이 상승 채널 중에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초입 부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추가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 상승 모멘텀 거기다가 신사업 부분의 외형 확장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차트가 단기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단기 목표가 9,250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아드렸죠. 그만큼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자, 원전 기술 중에서, 원전 설계 기술 중에서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 중에 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원전 핵심 기술, 주 제어 설비 MMIS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성공을 했어요.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 중에 하나가 신규 원전 건설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당선됐죠. 그 다음에 레드 수익까지 달성을 하면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까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소형 모듈 원자로까지 계속해서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도입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아마존이 이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SMR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술의 기술력이 해외로 수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부터 보고 넘어가면요. 자, 저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잇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2차 상승 파동, 3차 상승 파동까지 나오면 추세가 전환되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갑자기 지금 이 종목이 갑자기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조금 전에 1시 30분 기점으로 정말 강한 상승이 이어졌었는데요. 조금 아쉽죠. 조금 더 제가 빠르게 인사를 드렸으면 이 종목 좀 더 좋은 가격대에서 잡아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350원이고요. 2,350원인데 목표가를 제가 가지고 온 목표가는 2,350원이었어요. 근데 벌써 제가 소개해 드릴 때 2,350원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를 2,500원대까지로 잡아갈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더 줄여서 2,200원대로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두 가지 종목 신규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방송 중에 뭐 강보합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오후장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시장 무서워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으로 강한 상승 랠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코스피는 강한 상승 랠리 이후에 2.6%라는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1%대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이제 바닥권에서 막 전환하는 전압의 초입의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금 눌렸다 하더라도 전혀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포트를 관리해 나가시면서 지금 전략들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용철 파트너님과 꾸준하게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도움들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일단은 순조롭게 좀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깥의 날씨는 많이 춥지만요. 이번 주 내내 좀 시장의 온기가 돌아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